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양수어의 CJ에서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이장의 지류인 위룽허 중간에 있는 선착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대나무 뗏목이 정박해 있습니다. 대나무 뗏목을 주파라고 합니다. 주파마다 햇살을 가리는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주파에 올라타서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자마자 곧 출발합니다. 10개 정도의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쪽배는 점점 거울 같은 강물을 가르며 멀리 카르스트 지형이 만든 멋진 봉우리를 감상하도록 해줍니다. 앞장서서 주파 2대가 나란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뱃사공은 긴 작대기를 들고 방향을 잡거나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물총을 가지고 물을 뿌리고 있는 꼬마가 신이 났습니다. 겁없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총을 쏩니다. 그저 애교로 봐줄만도 합니다. 강 중간에 턱이 진 곳에 이르면 사람들이 모두 잠시 내려야 합니다. 뱃사공이 턱 아래로 살짝 쪽배를 내려놓은 후 다시 탑니다. 그대로 타고 있다가는 물속으로 텀벙 빠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배를 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 위로 다시 올라와 배를 타면 뱃사공은 다시 노를 저어갑니다. 물살이 조금 빨라지는 곳에서는 대여섯 대의 배들이 경주하듯 달리기도 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뱃사공이 자기 몸보다 2배는 길어 보이는 노를 젓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강바닥에 노를 걸치고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길게 밀칩니다. 다시 노를 저을 때는 긴 노를 한 바퀴 반대로 돌립니다. 강물 위에서는 옥수수와 생선을 구워서 팔고 맥주와 음료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수상 포장마차라 해야 할 가게들이 많습니다. 뱃사공에게 맥주 한 병을 주니 고맙다고 마십니다. 잠시 맥주 한 병 나누어 마시며 쉬어갑니다. 다시 배가 출발해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어느덧 1시간 30분이 지났으니 거의 다 왔습니다. 종점 공농차오에 온 것입니다. 양수어에는 짱이모가 총괄 기획한 낭만적인 공연이 있습니다. 양수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흥분과 추억을 남겨주는 인상적인 공연입니다. 이 인상 시리즈는 중국에 모두 4곳에 있습니다. 윈난 리장의 인상 리장, 저장 항저우의 인상 시후, 양수어의 인상 류산제, 하이코우의 인상 하이난다오가 있습니다. 인상 류산제는 庄족의 민간 전설에 등장하는 신녀 류산제를 소재로 합니다. 인상 류산제는 약 70분 동안 펼쳐지는 환상적인 호반 공연입니다. 좌석이 2,000석이 넘는 멋진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데 사람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 600여 명의 출연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컬러풀한 인상을 잘 드러내는 멋진 공연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소수민족 아이가 등장해 인사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양소의 경치를 담은 영상이 나타나고 노래하는 여신 류산제가 배를 타고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아리따운 庄족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조명에 비친 모습, 호수에 반사된 모습까지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어 횃불을 들고 아가씨들이 등장해 관객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호수 건너편에서도 아가씨들이 횃불을 들고 손을 흔들며 노래를 합니다. 서로 대꾸로 노래하던 아가씨들이 사라지면 호반 위에 레드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붉은색의 긴 천을 들이운 뱃사공들의 향연입니다. 수많은 뱃사공들이 수놓은 붉은 천 사이로 리오산제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린의 이미지를 드러낸 호수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 사이로 뱃사공들이 노를 저으며 사라집니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아가씨들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사이 가마우지 새를 어깨에 얹고 사공들이 등장해 호수 가운데로 갑니다. 호수에서는 사공들이 배를 타고 그물 낚시도 하고 노젓듯 물을 튕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호수 위를 걸어가고 그 뒤로 소를 탄 사람도 따라갑니다. 소와 아이들이 사라지면 호수 위로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블루 이미지가 가미된 환상적인 초승달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달 위에서 무희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춤을 춥니다. 조명에 비친 초승달은 꿈을 상징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애달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느덧 춤추던 아가씨가 사라지면 사랑을 갈구하듯 호수 위에서 한 아가씨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서 아가씨들이 날개 옷을 걸치고 춤을 춥니다. 전통 옷으로 갈아입은 아가씨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리오산제에게 자신들의 전통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사랑을 기다리던 총각과 함께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갑니다. 호수 저 멀리서부터 실버 이미지를 품은 전구를 온몸에 걸치고 아가씨들이 등장합니다. 빛이 점등되면 흰색 전구가 빛을 냈다 사라졌다 하는 장면입니다. 수백 명의 아가씨들이 마치 활기찬 불꽃처럼 등장합니다. 멋진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모든 출연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호수 위의 무대 전체가 환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호수 중간에는 제작진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짱이모 그리고 연출자와 제작자도 등장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작자는 메이슈아이 위엔이며 연출감독은 짱이모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왕차오거와 판위에입니다. 이 세 명을 티에 산자오, 즉 철각 트리오라 부른다고 합니다. 젊은 감독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소수민족의 풍경과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타고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왕차오거는 여성 감독으로서 섬세한 감성을 잘 드러내 더욱 촉망받고 있습니다. 광시 장족자치구의 수도 난닝의 저녁 무렵 시내 구경을 나섰습니다. 난닝은 중국 서남부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불과 180km 거리로 베트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윈난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소수민족 자치구라 하기에는 너무 상업적이고 인공적인 거리라 꽤 낯설어 보입니다. 마침 시내 중심가에서 암벽타기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 로프를 몸에 벤 채 10여 미터 높이의 암벽을 기어오릅니다. 암벽 전체가 음료수 한 병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암벽 꼭대기에 매달린 종을 쳐야 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종을 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중국 번화가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재미난 상품 홍보 행사가 자주 벌어집니다. 암벽에 걸려있는 광고 모델은 인기 가수 순옌즈입니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귀여운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어서 젊은 소비자 취향의 음료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병에도 아예 그녀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음료수 브랜드는 삥홍차인데 꼭대기에 차오 위에 우지시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리미트를 뛰어넘듯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목표를 달성한 후 시원한 홍차 한 병을 마시라는 광고 컨셉인가 봅니다. 안경을 쓴 한 아가씨가 군복 티셔츠를 입고 무사히 종을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다지 빠른 시간이 아닌 듯 보입니다. 학생인 듯 보이는 남자 한 친구가 끙끙 힘을 쓰며 올라가고 있는데 꽤 힘들어 보입니다. 내려오기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남자가 올라가는데 제법 빠릅니다. 금세 다 올라가더니 종을 대번에 손으로 치더니 후다닥 내려옵니다.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좋은 성적인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록판 옆에서는 반짝이는 빨간색 모자에 흰 셔츠를 입은 여자 진행자가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 대체로 사람들마다 1분이 넘습니다. 2분이 걸렸다는 기록도 있는데 18초 3의 아주 빠른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 듯 합니다. 한 사람에게 2번씩 기회를 주는 방식인가 봅니다. 음료수병 6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원을 중심으로 음료수병을 꽂아 돌리고 있는데 꽤 신기합니다. 물 분수가 솟아나고 있고 그 사이에 앞뒤로 흔들거리는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줄기를 맞으면 시원할 듯 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밟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벤트를 하는 것인가 봅니다. 한 꼬마 아이가 자기도 타이어 안으로 들어가서 놀고 싶은가 봅니다. 사진을 찍으려니 괜히 무서운지 울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시내 번화가마다 결혼식 예술 사진을 찍는 영업이 왕성합니다. 광시 좌ang족-자치구 동남쪽 끝에 있는 해변도시 베이하이로 향했습니다. 베이하이 터미널에서 30분 정도 야자수 나무들을 따라가면 인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3.7도, 1년 중 9개월 동안 해수욕이 가능한 곳입니다. 1991년에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래사장이 은빛처럼 곱고 하얗다는 인탄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해도 한적한 해변의 여유를 즐기기에 좋아 보입니다. 중국 동쪽 해안 도시는 가끔 갔으나 남쪽 해변은 처음이라 기대가 큽니다. 모래가 참 맑고도 보드랍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는데 음료수병에 모래를 담고 있는 아이가 파도가 급하게 다가오자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공기 맑은 해변에서 아이들의 소꿉놀이 같은 장난을 보니 함께 뒹굴고 놀고 싶어집니다.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도시가 4곳 있습니다. 이름하여
산하이 임원이라 합니다. 베이하이를 비롯해 광동 주하이, 산둥 웨이하이, 그리고 푸젠 샤먼입니다. 네 곳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청정 도시입니다. 해변도로 옆에는 해산물 식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어항 속에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물고기들과 조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탄 해수욕장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바다 깊이가 깊지 않고 평탄해서일 듯합니다. 해변 광장에서 분수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차게 솟아올랐다가 넓게 펼쳐지는 물줄기를 따라 온갖 조명 불빛이 현란합니다. 분수쇼 옆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폭죽이 연신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폭죽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폭죽을 사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놉니다. 다음 날에도 청아한 바닷가 해변은 산뜻합니다. 요기를 하고 다시 인탄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떼기가 아쉽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한참 포말이 부서지는 파도를 지켜보노라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베이하이 서북쪽에 있는 한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모래톱으로 형성된 곳과 육지 사이에 길게 난 작은 바닷길로 어선들이 줄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선들은 모두 낡았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노는 모습이 평화롭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선은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잠도 자고 먹고 하는 거주 공간이기도 합니다. 배 위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활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만 서민적인 모습이라 정겹기도 합니다. 배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 2명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배가 곧 집입니다. 강아지랑 함께 뒹굴며 놀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합니다. 밖에서 논다고 혼을 내자 얼른 배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선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합니다.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 아이들, 지나가던 청소부들이 모두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물고기를 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닷장어를 한 바구니 담아 자전거 리어카에 싣고 갑니다. 하늘색 빛깔이 돋아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무화씨를 잡아서 들어온 배가 멈춰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이 특이한 게들을 삽니다. 저울에 무게를 재서 파는데 정확하게 한 근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먹음직스럽지 사실은 빛깔만 예쁘고 먹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색깔의 게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위에팅이라는 휴식 공간으로 가니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스럽게도 계단을 내려가 바다 바로 옆에서 파도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밤 9시 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예매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도 한참 놀고 다시 시내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베이하이에서 광저우로 가려고 합니다. 에어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실내가 무지 덥습니다.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방송으로 중국어 보통화와 함께 광둥어 방언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홍콩 영화에서 저우룸파나 짱고룽이 하던 말투인지라 친근합니다.
광저우로 가는 밤버스 내내 아이들이 강아지와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